얼마 전에 또 한 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운명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국 15개 단체가 신청했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료 자체의 어떤 그 내용이 아니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등재가 무산된 거로 알려져 있어서 정말로 유감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위안부 기록물 등재 사업 자체를 좀 굉장히 꺼려하는 듯한 행보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건 기대가 많은데요. 좀 최근에 이제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위안부 기록물 등재 무산됐을 때 여가부가 그냥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그 업무 보고를 보니까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거를 주로 그 후속 조치를 국내에 대한 걸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국감 그 지적한 것도 지금 찾아봤는데, 그때 분명히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위해서 회원국 순회 전시회를 한다든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런 노력을 해줄 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고요. 오늘 업무 보고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 국제 교류 노력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안을 만들어 주셔서 좀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냥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내용은 뭐 들으나 마나인 것 같아서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으로는 제가 이제 1인 가구 지원 대책, 아까 뭐 업무 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저희 의원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관님 지금 1인 가구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8%로 알고 있습니다. 28%입니다. 저기 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이게 28%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할 거로 또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면은 30%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가법 자체는 여전히 뭐 말 그대로 건강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1인 가족은 아예 대상으로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여가부에 1인 가구 대상 지원을 한 게 있느냐, 정책이 있느냐.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답변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 보여주시면 뭐 무슨 반찬 만들기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건강가족지원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족이나 가구가 다양해졌고 다양한 가구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다양한 가구 중에서도 특히 뭐 지금 우리가 한부모 가구나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 사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다양한 가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 1인 가구의 중요성은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게 법이 꼭 개정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급한 것 같아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특히나 1인 가구가 여성 노년 가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을 보면 뭐 양적으로는 조금 이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뒤에 더 넘겨주시죠. 근데 작년에 이제 그 국감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의 치료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신 이게 작년 국감에 대해서 한 조치 사항을 보면
이게 어떤 그 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처 협의를 더 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가부에다가 그럼 여성가족부가 했을 때 전에 겉보기 엉터리 성인지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한 게 있느냐.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마킹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거 아닌 거 평가한 게 있느냐 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여가부는 타부처 예산 사업 평가한 건 없고 국회 예정처에서 한 자료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이 전혀 사실은 안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보면 이렇게 한도 부처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여가부나 중기청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서 전체 평균을 올려놓고 있는데 사실은 중기청의 저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여성이 신청을 했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하는 거로 모두 다 아마 대부분의 그 예산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우리나라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 그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일종의 제안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사실은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옳고요.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사실은 뭐 남녀 이름이 들어가 있어 포함되거나 이런 무슨 경우가 뭐 많이 철도 있었습니다. 놓고 이런 것까지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결상 상설 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부처의 컨설팅도 저희가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성평등 정책의 전체적인 총괄 조정이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고 앞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